예, 시장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미국 쪽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월 의장의 네. 어떤 발언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많아지는데 네. 그걸 싫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꾸 찬물 끼얹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제 바닥을 지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도움은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뭔가 연준의 그 스탠스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아지는 거니까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또 시장을 하락하길 기대하시는 분들도 또 싫어하시겠죠. 근데 파월 의장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연준 쪽이 가는 방향에 반대에 서지 말라, 이런 식의 얘기까지 오늘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CBS 60분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내용하고 그거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연준 쪽 일정들을 보시면은 19일 날 또 상원에서 증언을 하시고, 그다음에 20일에는 수요일에는 FOMC 4월 의사록이 공개되고, 파월 의장은 또 21일 날 또 연설을 하시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20일 같은 경우는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나오고, 21일 날 뉴욕 연은 총재. 이 두 연은은 사실 이 자료 제공을 가장 많이 하는 연은 중에 두 개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나타나는 그 비중이 파월 의장만큼이나 좀 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나타났었던 그 인터뷰부터 21일 목요일까지 계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좀 안 좋은 얘기도 하셨어요. 미국의 경제 회복이 뭐 내년 말까지 이렇게 지체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런 반대쪽에 서지 말라, 비관론 쪽에 서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 앵커가 스캇 펠리라는 CBS 앵커가 코멘트한 거 보면은 연준이 최선을 다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게 오늘 거기서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출 프로그램 포함해서 정책이 그 영문 그대로 노 리밋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무제한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사실 일요일 날 오늘장이 좀 조정을 보일 거라고 해외 선물들은 보이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저 CBS 저 표현이 나온 이후로 지금 저렇게 바뀐 겁니다. 한 1% 급등으로요. 그래서 오늘 좀 저 내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FRB 쪽의 트윗이나 이 홈페이지 쪽을 가면 다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그쪽을 찾아보시면은 지금 외신 쪽에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그 내용보다도 훨씬 더 재밌는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그래서 FRB의 이런 선제적인 대응을 놓고 보면은 시장하고 이렇게 소통을 벌써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8일인가 그 재정정책 발표가 나오고, 이제 한 달 뒤에 이제 FOMC 회의 6월 10일 날 열리지 않습니까? 네. 이게 딱 한 분기 전에 그 2월에 재정정책 2분기권 발표하고 3월 FOMC가 한 달 뒤에 있었던 그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때도 연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시장하고의 소통을 하면서,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 커져가지고 시장은 좀 안 좋았지만요. 예. 그래서 진행되는 상황은 2월이나 5월이나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고, 연준이 항상 해왔었던 시장과의 소통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방 쪽으로 지금 잘못 보시다가는 좀 큰 코 다칠 수가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그러니까 파월 의장 때문에요. 우리 시장이 좋다라는 게 아니고, 네네. 파월 의장이 또 이런 정책적인 기대감을 시장이 기대하는 걸 충족시킬 수 있는 6월까지 계속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들도 무게감이 있고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FOMC에서 어떻게 리액션을 해주느냐인데, 그렇죠. 네. 6월 FOMC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6월 FOMC 쪽에 이제 변화될 수 있는 요인들, 그 배경 요인을 살펴보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었던 이런 채권 발행 일정들이 좀 빡빡하게 있기 때문에 유동성에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노 리밋이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정책적인 돈 풀기가 또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또 그 얘기 중에 하나가 3 트릴리언 해가지고 3조를 이미 부었지만 더 추가적으로도 그만큼 더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게 의회 쪽에서 지금 통과가 못 됐기 때문에 못 했는데, 향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태까지 흘러왔었던 것만큼의 정책을 지금은 크레딧 리스크가 다 해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또 거기다가 그만큼의 돈을 붓는다라고 한다면 진짜로 유동성 장세가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6월
그 10일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 자체가 모양새가 바꿔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돈을 붓다가 좀 줄어드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약해지는 듯한 분위기인데 그걸 기점으로 해서 한 단계 더 점프업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네. 단순히 유동성 때문에요. 예. 그래서 뭐 연말까지도 회복이 안 되고 내년 말까지도 회복이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을지언정 뭐 이 펀더멘탈은 제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거 이외로 시장을 내려가지 않게끔 정책이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3년물부터 30년물까지 한 840억 달러의 채권이 발행이 됐는데 예. 이게 20일 이번 주 수요일부터 20년 만기 채권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28일까지 계속 발행이 되거든요. 네. 그게 한 규모가 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쪽 그 21일에 뉴욕 연은 총재까지 계속 긍정적인 표현을 계속하면서 그러니까 이번 주 중반 넘어가면서까지요. 그래서 계속 시장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금 타이밍이 되고 있고 시장하고 소통이 가능한 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될 그럴 가능성이 커지고 유동성 공급의 가능성도 더 커지고 예. 그것이 6월 10일까지 연장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떤 추가적인 대책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뭐 파월 의장도 마이너스 금리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이건 없다고 했으니까 이거 외에는 뭐 추가적인 그러면 우리가 번뜩 생각하는 건 결국 뭐 추가적인 양적 완화 이쪽인데 좀 어떻게 구체화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인터뷰의 내용을 보면 그게 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까지도 그게 지속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6월 10일에 FOMC 회의에서도 그런 마이너스 금리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 시장 개입되는 강도가 약화된다라는 것은 결국 채권 발행 물량이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인데 다시 채권 물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6월부터 늘어난 채권 물량 중에서는 20년물도 있고 뭐 30년물도 있고 한데 20년물 같은 경우는 34년 만에 이제 신규로 발행이 되는데요. 그것이 어느 정도 규모의 어느 정도 레벨의 금리로 될 것인지가 이미 시장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거의 정해져 있는 수준이란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변동되면은 사실 또 시장과의 소통을 배신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크게 변화를 만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6월 중순까지 FOMC 회의까지는 그냥 끌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즈음에서 과연 6월 10일 즈음에서 금리 수준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는 보지만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얘기는 부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노 리밋이라고 한 거에 그것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진행, 자금 시장, 자본 시장이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는 그 노 리밋에 어떻게 내용이 포함될지는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6월 8일 이후에도 채권 물량이 한 2,700억 달러가 되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FOMC 이전까지 1,700억 달러인데 그 이후에 2,700억 달러가 또 발행이 돼야 되고요. 네. 3분기에는 월 평균으로 한 3,000억 달러가 발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효과는 그 형태가 어떻게 됐든 간에 나올 것이다.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다만 약간 걱정되는 건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유동성 파티를 벌여서 자기네 나라는 이렇게 살아나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신흥국 시장까지 이런 온기가 퍼지느냐 지금까지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흐름들을 봤을 때는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각자 도생하면서 회복한 거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책이 나와도 신흥국에는 뜨뜻미지근한 결과입니까?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게 나왔을 때 본격적으로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경기가 변화가 된다면요. 네. 그렇게 된다라면 얘기가 좀 틀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표를 하나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이머징 채권 지수하고 상품 가격하고 비디아 지수 이거를 한꺼번에 다 묶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게 빨간색이 이머징 마켓 지수고 채권 지수고요. 그 바로 아래 게 상품 지수. 바닥에 완전히 널브러져 있는 게 지금 BDI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BDI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2016년 이래로 지금 최저로 내려가 있는데 계속 저가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걸 본다면은 저 물동량 자체가 지금 줄어들고 있고 한두 달 뒤에 경기도 반등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기하고 동행하거나 약간 선행한다라고 보면은 저 위에 두 개 지수가 약간 조정을 보이면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미국의 그런 경기를 돌려 세우는 그런 조치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 세 개가 동시에 돌았을 수도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의 그 예상인 것이고 그렇게 될 확률이 있을지 없을지는 좀 가봐야 알겠지만 네. 6월 10일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유동성의 정책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시장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을 포함하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본 그 파월 의장의 인터뷰 내용을 보고 그 강도를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우리가 가능성에 넣고 지금의 조정 기간 동안에 매수 기회로 생각을 해야 되지 지금을 현금화의 기회나 아니면 매도 기회로 보다가는 기회를 또 놓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말인즉슨 우리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수세도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어쨌거나 지금은 하방 쪽으로 베팅하는 것보다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는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